제가 오늘 좀 노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그 노란 리본 기금이 씨앗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이 꽃의 화원 같은 화원이 개설되게 되는 걸 축하하고자 없는 노란 넥타이를 찾아서 억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11년도 4월 16일 날 세월 참사 수장된 억울한 생명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많은 일반인들의 삶에도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함께 일하던 분들도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느꼈어요. 저하고 같이 함께 일하던 어떤 여성 변호사 한 분은 세월호 참 막달려 정부 시절에 세월호 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거기 많은 무력감, 고통, 심적 타격이 원인이 되어서 매우 심신이 노쇠해지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함께 일했던 정영원 변호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트라우마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월호 그 행사하고 세월호 참여를 떠올리면 일상이 다 무력해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현재 본인이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의 그 땀 흘려 번 수입의 일부를 좀 세월호 참사의 넋을 위로하고 좀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게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연합 이외에는 이런 일을 책임지고 또 잘 해낼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부의 의사를 밝혀주었고요. 4년이 됩니다. 4년 전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땀 흘려 번 수익의 일정 부분들을 매년 기부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전달받은 제가 환경운동의 장재현 대표님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렸고 환경운동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노란리본 기금을 조성하고 생활화학 제품으로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성 또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좀 앞서서 일을 해보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웠고 그날 이후로부터 조금씩 지혜를 모아가면서 오늘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란리본 기금의 성과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우리의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화학물질 관련 전문 활동가, 운동가를 우리가 탄생시켰고 길러냈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갈 것이다. 저는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활동가 한 사람이 탄생하고 길러진다는 것은 진정한 성직자 100명 이상의 사회적 효과가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리본 기금이 화원을 개설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정말 진정한 활동가가 이 노란리본 기금을 통해서 탄생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유익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보람이 큰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화원이 실현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투명성을 넘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이 안전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이것으로서 이것이 또 작은 하나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뜻이 이 세상에 공평히 실현되는 일이 하나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면서 언제나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정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 한 명을 키워낸다는 것이 성직자 100명 이상의 의미를 준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만큼의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전과 성찰 그리고 더 앞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은 사실은 이제 길을 닦고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사이트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그룹이 이제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하나는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응원하시고 참여하시고 의견 주셨던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정보를 함께 기꺼이 나눠주신 기업이 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었던 활동가가 가장 중요한 텐데요. 그 일을 진행해왔었던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국장인 정미란 국장이 이 사이트에 대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연합 생활안전단장 정미란입니다. 앞서 장경 대표님, 김호철 위원장, 최승훈 총장이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해라는 정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사이트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이트는 탄생한 게 재단법인 숫자 나눔 연구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만든 생활학 제품 정보 시스템 하원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명한 하원 사이트가 만들어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하원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하원에서 안전한 하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활학 제품을 사용하셨나요? 치약 제품도 있었을 거고요. 샴푸도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생활학 제품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늘 이 행사장에 오기까지 직간접적으로 10가지의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는 다양한 생활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생활학 제품, 성분, 화학물질 어디서 찾으시고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되게 불편한 말씀인 줄 알겠지만 이제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는 보통 45,000ton부터 많게는 5만 ton가량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정보가 확보된 것은 25%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지난 2017년 정부와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일부 기업들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90%의 가량의 생활화학 제품이 전성분 공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화학 제품이 정성분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린이가 있습니다. 1살 때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학교에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등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즉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대한 전성분이나 안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있었을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 8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이제는 제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 믿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가습기 살균제 이후 시민들이 제품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안전한가요?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시민과 함께 기업과 정부에 대해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에 500여 개 제품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제출하게 했고,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 12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성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이 시민과 함께 만든 생활화학 제품 시스템 화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명은 투명한 화학 제품을 원할 때 앞글자를 따서 화원이라고 정했습니다. 화원에는 지난 3년간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와 그리고 환경부의 초록누리에 공개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원의 특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최초로 민간 차원에서 구축한 생활화학 제품 정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가 화학 제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뿐만 아니라 각 물질의 정보, 안전한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제품 정보를 제공한 제품과 기업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화원은 소비자가 기업의 화학 제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만약 화원에 찾은 제품이 없을 경우에 시민이 화원을 통해서 기업의 화학 제품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화원은 그 답변을 받아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화원이 어떻게 제품을 평가했는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제품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의 제품 평가에 있어서 제품의 투명성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투명, 투명, 조금 투명, 불투명으로 4등급으로 등급하였습니다. 아주 투명은 전 성분과 함량을 제공한 기업에 투명 등급을 매겼고요. 그리고 아주 투명 등급을 매겼고요. 투명은 전 성분을 공개한 제품에 대해서 투명 평가를 매겼습니다. 조금 투명은 저희 시민들의 요구에 그 제품의 성분은 공개했지만 이제 향료라든가 색소, 일부 영업 비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조금 투명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불투명의 경우에는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로 나뉘었습니다. 화원은 제품의 그 전 성분 공개가 제품 안전의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더 좋은 성분을 사용하게 되고 제품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투명 지수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일부 성분만을 공개한 조금 투명, 불투명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함량을 공개하고 전 성분을 공개한 거는 10%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 중에서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는 제품은 10% 윗도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원은 제품의 전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물질의 성분명, 화학물질 번호, 그리고 성분의 용도, 그리고 물질의 규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유량을 제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화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영업비밀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서 향후 제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이제 대외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위에 제품 성분하고 주의사항, 비교 제품 동일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각 제품의 주의사항과 그리고 같은 제품 품목에 있어서 타사 제품의 투명도를 비교 확인할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여기 흡입 안전 정보와 피부 안전 정보가 이제 안전 정보 향후 공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이트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화원 자체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기업과 확인 과정을 거친 후에 화원 시즌2 캠페인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각 성분별 유해성 분류를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분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규제와 그리고 연구에 근거해서 물질 유해성을 분류하고 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부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따라서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환경부가 정하여 표시하는 중점관리 물질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의 중점관리 물질로 나뉘는데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이나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람, 돌연변이 생식 독성 물질과 그리고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에 특정 장기인 폐, 간, 심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 많이 불리죠. 사람 또는 동물에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 그리고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잔류 축적성 독성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규정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위험 우려 물질로 해서 EU의 공위험성 우려 물질로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을 보시면 표시 기준에 따르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에 따라서 이제 제품에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를 했고요. 법조항으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살생물 물질과 나노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살생물 물질은 다 아시다시피 벌레나 곰팡이 그리고 세균 같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 효과를 가진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같이 대부분의 물질이 인체 유해성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환경부는 이제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법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갖춰 살생물 물질을 심호토록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정부는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13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소비자는 적절한 정보 없이 이런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 표시한 거는 살생물 물질 경우에는 2016년에 환경부가 실시한 생활화학 제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439종의 살생물 물질을 분류하고 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나노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물질입니다. 일반 물질의 약 1에서 100나노미터 수준으로 해서 아주 작은 크기의 구조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항균 효과라던가 냄새 제거 효과를 갖고 있어 섬유 제품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나노 물질이 너무 미세해서 인체 내 침투와 이동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이제 체내나 환경에 축적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 물질 안전성이 이제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미국이나 캐나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나노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라벨링으로 해서 그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 나노 물질 함유 실태 조사 연구에 근거해서 22종의 나노 물질을 분류하고 표시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제품의 함량에 따라서 그 위해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유해성을 분류하고 표시한 근거는 이제 제품의 화학물질 함유량과 관계없이 분류했으며 이제 함량과 배합 방식에 따라서 인체 위해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화학 제품 지금 환경연합이 가지고 있고 초록능에 공개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 실제 중점관리 물질 18종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암, 불연변이, 생식 독성 물질 11종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이 4종, 그리고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2종, 이후에서 고위험성 물질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 한 종으로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알레르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26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6종 물질들이 모든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화학 제품 1000여 개의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알러지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한 종에서 최대 23종의 알러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품 내 사용된 살생물 물질의 경우는 80% 이상이 위해성 평가나 정보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나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종의 분류하고 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12종의 물질이 이제 500여 개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각의 물질을 화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조사 분석해서 지속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화원이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각 성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성분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각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규제하는 물질 외에 시민들이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화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전 성분이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기업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원은 사용자들이 제품 정보를 찾을 수 없을 때 소비자가 기업의 화학 제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화원이 기업에 직접 묻고 답변을 받아내서 지속적으로 화원의 정보를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투명한 화원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는 투명한 화원에서 안전한 화원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화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투명한 화원으로 해서 저희가 전 성분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기업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확보된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을 평가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저감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것을 기업이나 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원 3차년 계획인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바램과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제품의 영업비밀, 기업의 비밀의 화원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투명한 화원, 더 나아가서 안전한 화원까지 나아가는 게 저희 화원의 목표입니다. 그 시작이 투명한 화원이고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거는 환경운동연합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응답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새벽에 어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울리수 있게 해주셔서 정명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화원이라는 사이트가 지금 선보일 수 있게 기다려준 습관하는 그리고 환경문제나 그리고 분명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줬던 정미랑 국장님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준 기업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습기 참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고 기업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모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했을 때 옳다구나 바로 이거지 라고 생각해서 시민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지나서 이제 환경부에서 자가 측정 번호를 매겼을 때 저희들이 학생들과 시민들과 각각 마트에 들어가서 모니터를 했던 활동들도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원이라는 사이트가 정말 공개돼서 한편으로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왜 해? 환경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굳이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원 사이트가 오픈하기 전에 시민들끼리 좀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거를 원하고 무엇을 알고 싶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화학물질이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기업에서 제품을 공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런 자료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주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보면 저희가 정보 투명 지수라는 거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뭐 아주 좋은, 나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라는 이미 기업에 감당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바꿨던 부분이 있고요. 클릭했을 때 한 번에 넘어갔으면 좋겠다. 핸드폰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글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이트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초록놀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화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깥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음료수를 아이들한테 먹지 말아라, 웬만하면 좀 줄여라라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해요. 뒤에 성분을 보면서 이왕이면 가짓수가 30개가 아닌 10개짜리를 골라.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원 사이트를 보면은 제품의 투명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공개되어 있는 거, 함량까지 공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성분이라든지 용도도 분명히 초록불이 있어요. 화학물질 성분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제품이 살생물질인지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인지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살생물질이 20개 있는 제품, 살생물질 10개인 제품 어떤 거를 선택할지 저는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기업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제품을 만들더라도 살생물질을 조금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살생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기업을 선택한다고 하면 기업들의 태도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 성분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제재가 없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법까지 만드는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시민들은 이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를 하면서 거기까지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부가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함으로써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화학 물질로부터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원도 같이 이렇게 개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화학물질에서부터 다 안전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기업분들도 더더욱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 좀 고민하지 않고 그럼 당연히 안전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